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화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월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진 가운데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22.92 상승한 0.09%, 그리고 S&P 500 지수는 0.09% 상승한 2889.67, 나스닥 종합 지수는 0.62%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연준의 비둘기파저 스탠스에 대한 기대가 지배적이고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86% 반영을 하고 있지만 최근 한 달 새 두 차례 벌어진 유조선 피격 사건이 있었죠. 그것과 맞물려서 우라늄 농축 위기까지 점증함에 따라서 중동 정세가 더욱 경색될 수 있다라는 상황에 투자 심리가 좀 더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대기 모드로 돌입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되었었던 경제 지표가 있었죠.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점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마이너스 8.6으로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고요. 하락폭은 사상 최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연준이 확실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될 경우 받게 될 시장의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어저께의 미국 경제 지표도 부진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크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무역전쟁 불확실성도 여전한데요.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산 제품 추가 3천억 달러치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다루는 공청회 어저께 월요일부터 돌입을 한 상황이고요. 미 상무장관은 중국과 합의하지 못해서 만약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이 생겨도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하게 행복해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아직 양자회담 개최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이란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고 미국을 정조준하는 발언과 함께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전선 주장을 한 점, 그리고 방북카드를 사용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달 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미중 양자 정상회담을 통한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가능성은 시장에서 현저하게 낮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크루드 오일, 미국이 오만 해역에서 유조선에 대한 공격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팽팽한데요. 중동 긴장은 유가에 지지력을 제공했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 이슈가 더 크게 받아들여졌는지 이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감이 지속하면서 결국에는 국제유가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크루드 오일은 1.1% 하락한 51.93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어저께 크루드 오일 진입을 했었지요. 매수 진입 자리 HFCP 기준과 TW 기준으로 했을 때 HFCP 기준 자리를 매수 진입 자리를 놓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TV 매수 신호에 맞춰서 조금 불리한 가격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진 않았지만 1시간 정도 만에 30-40틱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와서 수익 청산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별도로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저께는 일찌감치 종료를 했는데요. 어저께 청산한 부분에서 청산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 큰 수익 구간을 만약에 기다렸더라면 결국에는 매도 추세로 이어졌었기 때문에 수익 구간을 확보하지 못했을 텐데요. 어저께 그래도 원칙대로 매매 원칙에 맞춰서 청산도 했고 수익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 크루드 오일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펙과 그 협력국들이 산유량 결정을 위한 회담 일정 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으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서 6월 말 7월 초 6월 말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이란의 에너지 장관은 7월 중 회담을 진행할 생각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시아장에서 크루드오일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었었고요. 만약에 제가 진입을 하게 된다면 가격이 좀 더 상승을 해서 HFCP 기준상으로 매도 신호가 나오는 시점에 매도 진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신호를 HFCP 기준상으로 매도 신호를 주지 않은 채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다른 기법을 통해서 매도 진입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상승을 하게 될지 하락을 하게 될지 그 추세의 방향을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어제처럼 매매 원칙 기준을 지켜서 매매를 하도록 하고요. 영상 자료 남길 수 있으면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홍콩 거래소가 항생 거래 시간 2시간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15분에 장이 마감이 되었었죠. 네, 저녁장에서부터 2시간 연장해서 이제부터는 4시 15분까지 항생장 열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건축 승인 건수, 그 다음에 주택 착공 건수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 시간대를 기억을 해서 원칙 매매 그리고 기준에 맞춰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시간대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배운 기술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고 있음을 영상으로 종종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이 기술 배워서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임스 대표님의 직통 연락 번호입니다. 본인에 대한 간단 소개와 함께 문자 신청하셔서 꾸준한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는 트레이더의 길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영상 자료 남기게 된다면 영상 자료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